안녕하세요. 메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오늘은 2020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1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A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수송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자석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어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녀석은 초전도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에 가깝고, 그리고 자석 위에 뜨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자기부상 열차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빅뱅 이후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의 여러 사건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빅뱅이 있었고요. 다음 최초의 별이 나왔고, 별이 진화하면서 초신성 폭발 단계까지 가서 폭발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면서 태양계와 지구까지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수소 원자핵, 그 다음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최초의 수소와 헬륨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녀석들밖에 없다가 별이 만들어지면서 이 별에서 핵 융합 과정이 일어나면서 무거운 녀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핵 융합으로는 철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하는 이 폭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의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재료가 되었다. 맞습니다. 특히 지구는 이제 철의 행성이라고 할 만큼 철이 풍부해요. Fe. 철이 풍부하고 철뿐만 아니라 다른 더 무거운, 예를 들어서 우리 핵폭탄에 사용이 되는 우라늄과 같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이제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들과 같이 철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다 이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림은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펙트럼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둘 다 고온 고밀도의 광원인데, 여기에서는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을 그대로 분광기에다가 비추어 봤더니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똑같은 광원인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켰더니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검은색 선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B와 같은 녀석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으로 나뉘고요. 선 스펙트럼은 두 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 고밀도의 광원의 빛이 그대로 스펙트럼은 표현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되고요. 선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특히 이제 뭐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선 스펙트럼이 되고, 흡수 스펙트럼은 그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기억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고요. B의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어 나타난 것이다. 맞습니다. 기체는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 기체마다. 뭐 수소 기체는 수소 기체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고, 헬륨은 헬륨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고, 등등등 기체마다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그 파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이 기체에 흡수가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B를 분석하면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만약에 수소다, 그럼 수소가 좋아하는 빛만 빨아들였을 거기 때문에 수소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다, 그러면 헬륨이 좋아하는 그 파장이 있으니까 그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이 기체는 헬륨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성 성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자,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팽창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피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밀도가 일정하려면, 만약에 이 학생 B의 주장처럼 밀도가 일정하려면 그 부피가 커지는 만큼 우주의 질량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밀도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학생 B는 틀렸고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C의 주장은 맞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식어가면서 최초의 빛이 이제 배경 복사의 형태로 남아있는 건데, 그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함으로써 우주 배경 복사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 C는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AC 4번입니다. 다음, 표는 우주 초기에 진화과정 가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얀색, 그다음 회색, 그 다음에 점은 각각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 하나인데, 어느 게 양성자, 어느 게 전자, 어느 게 중성자인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림에서 알아봐야겠어요. 자,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면은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가 생성됐다는 얘기니까 요 하얀색 요 녀석은 양성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및 헬륨 원자의 생성에서 아까 전에 이 하얀색이 양성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헬륨의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요 까만색, 그 회색 색칠된 요 녀석은 중성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을 도는 요 까만색 점은 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따져보면은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뻥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 양성자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생성이 되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두 개씩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면 이 가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8만 년 후에 이제 우주가 많이 식었을 때 드디어 이 전자가 이 핵의 그 전기장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전자 주위를 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도는 최초의 원자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자, 요 까만색 요거는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라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중성자예요. 그 다음에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은 가, 다, 나니까 맞고, 우주의 온도는 가면 갈수록 처음엔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거니까 가가 제일 뜨겁고 나가 제일 차가운 건데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더 뜨겁다 했으니까 더 높다 했으니까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6번. 그림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 A와 B의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A는 철까지 핵융합을 해냈고 B는 탄소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뜨겁냐, 누가 더 무거운가를 따져보면은 철까지 만들어낸 항성이 그 별이 더 무거운 별이에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무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철까지 생성해낸 그 별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 했으니까 A는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고요. B는 중심부로 갈수록 수소, 헬륨, 탄소로 점점점 무거운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볍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 해야 되는데 작다라 했으니까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는데, 알칼리 금속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광택이 나는데, 이 광택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면은 광택이 사라져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단면의 변화를 리튬을 칼로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럼 처음에는 광택이 나다가 광택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비커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하면은 쌀알 크기니까 얼마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물이 들어있는데 넣으면은 격렬히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페놀프탈레인은 이제 산염기 지시약인데 이제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넣으면 이 물이 수산화 이온이 이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알칼리 원소와 알칼리 금속과 물을 반응시키면 이 수산화기 OH가 나오는데 이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놀프탈레인을 색을 관찰하면은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트륨과 칼륨도 다 이제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로 칼로 자른 금속의 단면은 모두 광택을 잃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다. 맞고요. 물하고 반응하면은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수용액의 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지시약이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 돼요. 페놀프탈레인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소와 반응한다. 맞고요. 붉은색 적절한다. 맞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니까 이걸 통틀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겠죠? 다 맞으니까 5번 정답. 8번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전자 모형을 이제 얘기하니까 그 전자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이제 주기율표를 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위에 헬륨 적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는 외워둘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하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어두고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를 주기라고 하고 이렇게를 조기라고 하죠. 그래서 조기 지금 1쪽부터 해가지고 18쪽까지 있는데 여기는 그 8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2쪽부터 뭐 11쪽까지인가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E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자 껍질을 보면서 이 원자에 포함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그 다음에 핵 속의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A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기 핵과 전자의 그 전하량 수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었다가 얘를 어딘가로 잃어버린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자의 전자 개수가 2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러니까 10개에 11개니까 원자 번호 11번인 거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는 Na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플러스 얘는 이제 원자 껍질이 3개가 있는데 또 플러스니까 얘는 4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이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녀석이니까 얘는 칼륨 K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전자를 2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없다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전자들만 세어보면은 2개, 8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니까 원자번호 16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해가지고 얘는 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황 2 마이너스가 얘의 그 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 그 다음에 이게 C, 그 다음에 K, 요게 B, 그 다음에 Na, 요게 A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A는 금속 원소이다. 알칼리 금속이니까 맞고 B와 C는 같은 주기, B와 C는 같지 않으니까 틀렸고 A와 C가 화학 결합할 때 A와 C가 화학 결합하면은 NA는 플러스고 S는 E 마이너스니까 Na2S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럴 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 NA는 전자가 하나 남고 S는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니까
이 하나 남는 전자를 여기로 이제 주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C에서 A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얘도 틀려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하고 10번까지 풀면 끝납니다. 9번. 다음은 원소 XY와 화합물 XY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이제 플러스 이온이고, 뒤에 있는 녀석이 보통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X는 금속 원소라고 했으니까, 금속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가 아까 저기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안 되네. 다시 해볼게요. 복사해서 네, 이렇게. 요거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다 써놓고 하면은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는데, 금속 원소라고 했으니까, 금속 원소는 대략 뭐, 요런 녀석들, 이 정도가 이제 금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애들 금속 원소인데, 그 중에서도, 몇 죽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찾아낼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 힌트를 봅시다. 다음 힌트는, 원자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뭐와 뭐다. 이것도 지금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봅시다. 세 번째 힌트, XY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거는 얘가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온 결합을 했구나. 그쵸? 왜냐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수용 상태에서 이온이 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을 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결합을 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네온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결합에서 XY2라는 결합에서 X라는 녀석이 Y2보다 이제 이온의 그 전하량이 2배가 돼야지 이제 X 하나에 Y 2개로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X는 X2 플러스일 거고 Y는 Y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2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를 잃었다는 건데, 전자를 2개 잃었다는 거죠. 전자를 2개 잃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 빠지니까 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 2개를 잃어서 네온이 되려면 그 네온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었던 거죠.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잃어서 모양이 2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네온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플러스는 이제 그 전자를 하나 얻은 거니까 요 플루오르였던 거죠. 플루오르에서 전자를 하나 얻으니까 이제 네온의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X란 녀석은 마그네슘이었고, 그 다음에 요 Y라는 녀석은 플루오르였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다 구할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X,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는 이제 여기 네온까지 해서 2개, 그 다음에 8개, 3, 4, 5, 6, 7, 8, 8개 해서 이게 네온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껍질을 더 추가하고 원자가 2개 있는 게 마그네슘인 거니까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는 2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오를 봐야 되는데, 플루오르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파란색이 마그네슘이었고, 그 다음에 플루오르는 일단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만 있고 8이 없는 게 이제 플루오르예요. 그래서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거니까 2, 7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 마그네슘은 몇 주기였냐면 1주기, 2주기, 3주기. 그러니까 기억은 3이었던 거죠.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7을 하면은 12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별표를 좀 많이 쳐줄 테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건 쉬워요.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고 했는데, 자, 공유 결합 물질인가? 라면은 얘가 이제 이온 결합을 하면 안 되고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NaCl이란 녀석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제 이온 결합한 상태니까 디귿이 NaCl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H2O 아니면 O2인데, 자, 이 원자 분자인가? 이 원자 분자라는 거는 여기에 원자의 개수가 2개라는 건데, O2는 원자의 개수가 O 플러스 O니까 2개 맞는데, H2O는 H 더하기 H 더하기 O니까 원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아니오가 H2O, 얘가 O2 이렇게 되니까 O2H2NaCl인 게 O2H2NaCl인 거니까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상.